feel like I'm losing my mind. Is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Please, Lord, give me a sign. 안녕하세요. 대시동 빅마마 여러분. 오늘은 원장님이 이제 고등학교 예비고 1학년들이 내년 3월에 이제 바로 학교에 가서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준비하지 않고 가면 정말 당황스럽고 놀라고 비참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짧고 굵게 3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국어 영역에 대해서 원장님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야. 대치동 빅마마 2024년 작년 3월 고1 전국 모의고사에 지문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고 남아있는 지금 한 4개월 동안 우리가 모의고사 대비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이번 4개월 동안 준비를 잘 하길 바래. 자, 문제의 큰 개요는 45문제가 나온다는 거고 국어가 시간은 80분이 주어져. 근데 생각보다 이 80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야. 왜냐하면 80분 동안 문제를 풀고 그 안에 OMR 작성을 해야 되는 시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45문제, 45문제를 최소한 70분에는 풀어내야 되고 OMR 카드 작성한 시간까지 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80분이라는 시간 동안 45문제를 푸는데 글자 수가 대략 얼마냐? 약 36,000자 가까이 된다고 봐야 돼. 엄청난 숫자, 엄청난 양의 지문을 한정된 시간에 읽고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자 이거 보세요. 자 이해되셨나요? 라고 대답을 듣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대화할 때 일상 대화할 때 내용에 어떤 스크립트 작성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거야. 자 이런 문제들이 시작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보면 어떤 독서 토론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학업에서 학교에서 토론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토론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지면으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작문 상황에 대해서 초고, 처음 써보는 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문제로 만들어서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처음과 중간과 끝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해당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던가 그런 것을 문제화했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나와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자, 여기가 무슨 문제냐? 문법 문제인 거지. 문법. 형태소라던가 단어, 유의어, 반의어 이런 모든 우리가 문법 관련한 문제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 자, 여기까지가 어디 몇 번까지 나오냐? 15번까지가 이렇게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와 해당되는 기본적인 문법 문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16번부터 나머지 뒤에 부분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문학 문제와 비문학 파트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자 이거 지금 문학 문제야. 자 여기서 원장님이 하나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줄게. 우리가 문학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문학은 감상이야. 내가 이 작품을 읽고 이 작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해석해내는 거거든.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나라의 전체 문학 작품을 어떻게 더 공부를 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학 작품의 핵심 뭐냐면 내가 이 문학 작품을 한 번을 봤다. 그럼 너무 땡큐야. 그런 일은 없다고 봐야 돼. 자 그러면 이런 시라던가 소설이라던가 이런 문학 작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뭐가 어렵냐면 봐봐. 이 문제를 풀 때 여기서 16번 문제를 보면 자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표현상 공통점이라는 거에서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수미상관 기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또 명령적 어조를 사용해서 화자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그럼 명령적 어조가 이 글에 어디에 해당되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감상도 되게 중요한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뭐 감탄사를 사용했다. 그럼 감탄사가 어떤 표현 방법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걸 모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감상을 제대로 했다고 해도 문제에 적용할 때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해돼? 내가 아무리 감상을 잘했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도 그 알겠거니 하는 문제를
감상을 문제화했을 때 적용하지 못하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는 내가 아는 것을 정확하게 문제와 연결했을 때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확인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되게 중요하지. 이 감상한 작품을 또 다른 어떤 보기의 내용과 접목시키는 거야. 자,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워. 자, 3점짜리 문제야.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어떤 거냐면 내가 감상을 했어. 이 작품을 감상하고 그 작품을 다른 내용과 결합했을 때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게 추론 문제라는 거지. 이런 게 이제 킬러 문제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지. 자, A라는 것에 어떤 부분이 A가 있어. 자, 이 A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놓고 이 A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대한 것을 적절한 걸 찾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또 바꿔. 점층적 표현이 어떤 건지. 그지? 그 다음에 지시 표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모순된 표현이 뭘 말하는 건지를 모르면 이 내용에 대한 감상을 연결시킬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여기 21번부터 24번까지는 이제 우리가 얘기한 비문학이야. 문학이 아닌 것을 다 비문학이라고 해. 비문학이라고. 자, 그럼 비문학이 뭐냐? 예를 들어서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뭐 기술도 있고, 뭐 음악, 미술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어떤 글을 대할 때 문학 작품이 아닌 것을 비문학이 하는데 이게 너희들한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얘들아 비문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약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지. 복용 방법? 이거 비문학이야. 우리가 보험 상품을 가입했을 때 우리가 보험 상품에 약관 있지. 그거 비문학이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아이패드를 샀어. 아이폰을 샀어. 거기에 매뉴얼이 있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읽어서 문제지. 근데 그 매뉴얼을 읽어서 이 기계를 작동하기 위해서 꼭 읽어야 되는 지침서 있지. 그거 비문학이야. 근데 이 비문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 순간 만나는, 매 순간 읽어내야 되는, 매 순간 이해해야 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고, 자, 여기서, 자, 2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이런 걸 뭐냐면 사실 이해관계라는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을 정확히 이해했냐라는 것에 대한 아주 1차원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요 마찬가지지. 기억이라는 어떤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번, 21번 문제는 이 두 문제는 이 문제를 읽고 확인형 문제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문제야. 자, 이런 문제는 반드시 풀어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떤 게 어렵냐면 자, 마찬가지로 추론 문제야. 방금 그 글을 읽고 이 어떤 작품을 해석할 때 앞에 읽었던 글이 이 작품을 해석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예시화해서 문제를 만든 거야. 문제를 또 만든 거지. 추론 문제야.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 풀기가 어렵다. 그래서 비문학이 어려운 것은 그 읽은 지문을 이용해서 내가 다른 어떤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독해력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필요한 해석이라는 거야. 자, 이렇게 비문학이 나오고 또 이제 문학 작품이 또 나오지. 자,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문학 작품의 문제가 나올 때는 꼭 문제를 먼저 봐야 돼. 자, 이거 되게 키워드야. 아주 키인데 뭐냐면 이런 내용을 27번 문제에서 먼저 이걸 보는 거야. 그럼 봐봐. 이 작품은 주인공인 달평 씨가 대중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서 몰락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작품에 대한 해설이 나온 거야. 그러면 얘를 먼저 읽고 이 지문을 읽으면 얘가 무슨 내용에 해당되는 소설인지를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조금 훈련되거나 테크니컬하게 문제를 적용해서 문제 푸는 학생들은 이런 보기를 먼저 본다는 거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순수한 의도로 선행을 베풀어 오던 달평 씨는 언론에 의해서 유명세를 치르게 된 후에
그것에 중독되어서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는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보여주기식 선행을 베풀어 거짓을 지어낸다. 그러한 허위의식으로 인해 그는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끝내 가족까지 파탄에 이르게 한다라는 내용이 이 글의 요약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읽는 순간 대략의 줄거리가 이해된다는 거야. 그러면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렇게 풀으라는 것을 선생님이 지금 내용을 힌트를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소설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고전 소설 같은 거야. 또 그리고 작자미사, 이충풍전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고등학교 교과서가 되게 많은데 국어 교과서만 해도 한 8개가 된단 말이야. 8, 9개가 되는데 이충풍전은 그 8, 9개 되는 교과서에 거의 다 나오는 공통 작품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작품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지. 자, 이걸 읽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 자, 여기 또 있네. 봐봐. 이 작품은 설명해 주잖아. 그럼 32번을 얼른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이 내용을 모르지만 여기에 친절하게 작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줬다는 거야. 그럼 얘를 읽고 빨리 돌아가서 본문을 읽었을 때 확실하게 내가 이 글이 의도하는 주제라던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너무 중요한 팁이야. 그냥 처음부터 계속 글을 읽으면서 풀지 말라는 뜻이야. 특히 문학작품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친절하게 중간에 문제에 이 앞에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준단 말이지. 센스 있게 보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또 마지막 이제 30번 때 문제는 여기서 비문학 문제인 거지. 자, 여기는 순자와 여기 누구가 나와? 홉스가 나와.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걸 깨달았냐면 원장님은 순자나 홉스에 대해서 그동안 사회라던가 여러 가지 뭐 윤리사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독서나 이런 어떤 배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순자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 홉스가 뭘 얘기하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야.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 글을 읽잖아? 그러면 굉장히 글이 이해가 빨라져. 그런데 순자와 홉스가 어떤 사상가고 무엇을 주장했는지를 전혀 모른다. 오늘 처음 순자를 봤어. 그러면 이 글을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독해력은 뭐가 좋아지냐면 내가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독해력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책을 막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원장님이 얘기한 게 뭔지 알아? 얘들아, 기출문제를 풀면 배경 지식이야.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봐. 이게 다 배경 지식이 되는 거야. 우리가 굉장히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내가 배경 지식을 쌓아야 된다. 그거만큼 좋은 게 뭐냐면 기출문제라는 거야. 국어에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계속 보다 보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나에게 뭐가 된다? 배경 지식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3월 모의고사에서 순자랑 홉스를 봤어. 그럼 어떻게 된다? 다음번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나 순자와 홉스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때 그거 순자 얘기했었지. 홉스 사회계약설 딱 나오잖아. 그래서 나는 솔직히 내가 이걸 풀 때 너희들하고 같이 시험을 볼 때 나도 한 번씩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 생각보다 이 문제가 어렵지 않았다는 거. 왜? 원장님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런 비문학은 굉장히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진짜 내가 너무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38번 문제는 사전적 의미, 어휘 문제야. 생각보다 너무 많이 틀려. 왜? 너희가 어휘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 38번 문제를 틀린다는 것은 인지해야 돼. 내가 영어 단어만 외울 게 아니라 국어 단어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국어 공부에서 단어에 대한 부분을 숙지해야 된다라는 거. 38번 문제 같은 거 반드시 2문제 정도 나와.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와 다른 것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 이 문제를 잘 들어. 얘들아, 독해력은 뭐야? 해석하는 힘이야. 해석하는 힘은 한 번에 생겨, 안 생겨? 한 번에 안 생겨. 이 문제 안 풀리면 풀릴 때까지 계속 읽고 또 읽어야 돼.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푸는 힘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 역량으로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뭐가 있다? 풀어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야.
내가 이 문제 어렵다고 스킵해버려? 안 풀어버려? 그럼 너희들은 영원히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문을 풀 수 있는 능력에 해당되는 근력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독해력은 누가 키워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앉아서 모르는 지문을 이해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서 이해하는 그 순간에 독해력이 키워지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학원에 가서 키워? 학원에 가면 선생님이 이걸 설명해 준다니까? 그럼 이해가 되잖아. 근데 매번 모든 지문을 학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풀어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국어의 독해력은 냉정하게 말하면 본인이 얼마만큼 애쓰고 힘들어서 이 힘을 키우느냐의 관건이 되는 거지. 좋은 학원의 1타 강사가, 물론 너무 좋은 학원의 1타 강사가 풀어주시면 땡큐야. 그렇지만 모든 지문을 그렇게 풀어줄 수 없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끝까지 해결해 본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런 문제 나온다고. 바꿔 쓰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문제야. 자,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문학 작품까지 해서 45문제가 나오는 거고 16페이지에 해당되는 지문이야. 약 36,000자, 뭐 적게는 36,000자, 30,000자 정도 되는데 그걸 80분 안에 풀어내야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첫 시험에서는 시간에 대한 타임 어택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 어차피 지금은 훈련과 연습이야. 그러나 남아있는 11, 12, 1, 2 이 4개월 동안 내가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한테는 반드시 좋은 점수가 나올 거고 이 3월 모의고사 1등급 컷은 95점이었어. 그러니까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 틀린 아이들이 95점이 1등급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지문이었고 이 지문을 가지고 충분히 기출문제 연습해서 너희들의 3월 모의고사의 성적에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화이팅!